기자수 만지용입니다. 피프티를 둘러싼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굉장히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멤버 4인 중 한 명인 키나가 항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어트랙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피프티가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었죠.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것도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하나 무슨 양파를 벗겨낼 것처럼 다 공개하겠다 라면서 진단서도 첨부하고 미담을 벗겨내겠다고 하면서 전홍준 대표에 대한 공격적인 멘트도 올리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 왔는데 이런 목소리를 무색해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지금 나오는 목소리 자체가 키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 안 해 하고서 와서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정해가지고서 항고 취하서 제출한 거 아니겠죠. 결국 지금 나오는 얘기도 멤버 4명 동시에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궁금한 그 한 가지. 키나는 왜 돌아왔을까? 사실 사람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과연 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거. 도대체 왜 키나는 마음을 돌려먹게 됐을까? 굳이 뒷부분 가서 저희가 낚시하는 것처럼 보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그 이유 전홍준 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너무 지쳐있더라고. 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희나야 너는 안성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느꼈니? 했더니 학력 오기줘야 자기 그 저작권 지분 네. 6.5%에서 0.5%를 줄어든 거 있잖아요. 네.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신이 아니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는데 네. 팀이잖아요. 네. 팀이니까 4명이 다 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나 봐. 네.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희나가 먼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온 거죠. 네. 그래도 뭐 힘든 결정이지. 네. 키나는 본인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안성일 더 기버스 대표 겸 프로듀서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 7월입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예요.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의 큐피드 원곡을 작곡한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사인을 위조해 저작권 지분 변경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지분 74.5%를 자신의 앞으로 옮기고 지분을 95.5%까지 올려놨다는 거죠. 더불어 피프티 멤버 키나가 작사에 참여했는데 그 지분이 원래는 몇 퍼센트? 6.5%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0.5%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키나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키나가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한 댓글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키나가 이거에 본인이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인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안성일 대표,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믿었다는 얘기죠.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전 대표가 주장하는 템퍼링, 이 멤버들을 신뢰성 있는 얘기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자극한 인물이 더 기버스가 아닌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거죠. 자, 이 부분은 추후에 키나와 전 대표의 대화를 통해 나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력 오기제 곧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게 말해서 학력을 잘못 쓴 거지 어떤 사람이 포털 사이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공적으로 내는 문서에 자기 학력을 잘못 씁니까? 잘못 쓴 게 아니라 거짓으로 쓴 거죠. 이건 오기제가 아니라 학력 위조가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알던 사람, 우리한테 참말만 할 것 같던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본인의 권리를 자기한테 한마디 얘기도 없이 줄여놨다는 거죠. 여기서 키나는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는 향후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이 역시
전홍준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5시에 사무실로 왔어요. 네. 나도 5개월 만에 본 거잖아요. 네네.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상태가 안 좋더라고. 네네. 심신이 그렇잖아. 네. 괴로움, 어두움 속에서 4, 5개월을 있다가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내가 짧게 얘기했어요. 일단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 네. 또 한편으로는 네가 진실되게 깊은 사죄를 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네. 가감 없이 네. 정확히 있었던 얘기만 정확히 변호사 앞에서 네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너희들한테 누가 어떻게 어떤 거짓말을 했고 현혹을 했고 네. 뭘 잘못했는지를 네. 우리 한번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간의 얘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 뒤에. 자, 곧바로 활동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법적인 문제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무리를 빚었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간의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하루 이틀 뒤에. 무슨 얘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고 실제로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들을 자극한 게 누구인지, 템퍼링 세력은 누구인지, 지금 누굴 단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었는지 키나를 통해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전 대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요. 막연하게 멤버들이 돌아오겠지, 돌아와라라고 계속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쳤는데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전 대표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키나가 그것도 소속사에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행동을 취했습니다. 항고 취하서를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난 더 이상 이 소송이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저쪽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키나가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어트랙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보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의 심경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자숙의 시간을,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돼. 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은 진실되게 그걸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로 너는 다시 태어날 거야. 네. 그리고 나도 어릴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한 일을 많이 했어. 네. 그러면서 인간이 성숙되는 건데, 네. 다음부터는 절대로 어둡고 습한 데로 들어가야지 마라. 네.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다. 네. 그렇게 네 몸과 마음을 어두운 곳에 두지 말아라. 네.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안 기자님 그래 기분이 좋으면서도 안 좋고 안 좋으면서도 좋고 또 저도 기분이 어제 묘했어요. 일단 전 대표 굉장히 생각이 많은 말투였습니다. 근데 그 심경 중에서도 전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와 닿아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안 좋고 안 좋으면서도 좋고 기분이 묘했어요. 지금 키나가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 곧바로 PFT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3인과의 싸움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키나가 옴으로 인해서 이 싸움은 안 그래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저는 이제 완벽하게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들이 했던 주장을 키나가 아니라고 깨닫고 사과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향후 이 3인의 주장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아니라 키나가 깨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 주장했는데 이거 아니잖아.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대화하고 말 맞췄잖아. 이런 얘기를 키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자중질환을 겪고 있을 겁니다. 키나가 정말로 누군가의 설득이 아니라 자의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 멤버들은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키나와 모든 얘기를 다 공유해왔죠. 그 와중에는 정말로 4명이 참말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맞추자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키나는 걸 다 알고 있겠죠? 결국 키나는 가장 강력한 공익 제보자,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키나를 용서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무 늦었다. 혹은 이제 와서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템퍼링 문제라든지 나머지 3인과의 싸움. 이 과정에서 키나 정말 바른 소리를 하면서 바로 잡아라,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계속 진행되면서 키나가 용서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키나와 같은 노선을 걷는 게 우리가 그래도 이 서리빨 같은 여론으로부터 조금은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2대2 동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똘똘 뭉쳤을 때도 여론이 안 좋은데 2명이 이탈한다. 그럼 나머지 2명이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견딜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궁극적으로 전 대표가 향하는 곳은 멤버들이 아닙니다. 어디죠? 계속 얘기하는 외부 세력, 템퍼링 세력. 그게 누군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전 대표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고 그건 더 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을 해봐야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겠죠. 하지만 멤버들마저 어트랙트의 편에 서서 사실 우리가 이러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저는 이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수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하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키나가 갑자기 온 건 역시 변수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대표도 통화하는 내내 정말 차분했어요. 본인이 하나하나 짚어가겠다.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다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미를 줬다는 거죠. 천천히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제 시작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 과정 올데스타가 계속 추적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